여러분들 푸처앤썸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누구누구 오셨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우린 즐겁게 해야 되니까. 아이고, 유자님 광고까지 다 보고 들어오셨네. 모범생이야. 예. 자료가 많은데, 자료가 많은데 제가 정리를 좀 대충 했어요. 이거 다 뭐 아실 내용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있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어서, 그거 좀 정리한 거 있으니까, 예, 손 들고 시작합시다. 푸처 앤썸. 예. 예, 맨날 말하시는 분만 하시니까 누가 누구지 제가 잘 몰라서. 예, 다 친숙한 아이디네요. 예, 한수님도 오셨네. 예, 은하님도 오시고. 예. 케일러님? 케일러님은 처음 보는 아이디네. 하늘님은 카톡에서 푼처에서 하셨어. 반장님은 이제 퇴근 중이시니까 10분에 도착하신다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실방 보시죠? 예. 제가 열심히 방송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활 라이프 스타일 다 틀려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옛날에 이제 장중에 3주 동안 계속 보시고, 이제 직장인분들 저녁 방송 보시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저도 한 6, 7개월 이거 방송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인 다 돼가지고 이제 중독됐어. 꽁치마. 그러니까 푸처가 갑자기 생각나요. 술주정 운전 세력들. 푸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되는데요. 뭐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법이. 푸처 같은 경우는 분봉 보고 하시면 저 멘탈 나가. 큰 그림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큰 그림 보면서. 큰 그림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 핑크님 빨래 중이었어요? 아니, 그 고무장갑 끼고 손든 거야? 46분이나 왔네. 이제 시작할게요. 반장님 어차피 오늘 방송은 뒤로 다시 돌려보기가 가능하니까 늦게 오신 분은 빨리 돌려보시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방송 보시는 분은 하나씩 보시면서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꼭 보시고, 상식이니까 꼭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을 빨리 할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 이제 집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제가 교육을 갔다 왔던 거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교육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 설명회는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한 3번 정도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서울에서 2번, 부산에서 1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핵심은 보면 기존의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유료방, 그러니까 뭐 유료방이라고 다 아시죠? 유료방이라는 서비스, 유료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게 아니라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식 정보를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포괄적으로 법령에 의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튼 중요한 거는 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특정 소수의 인력들이 개미 투자자들을 사기치고 힘들게 하는, 쉽게 말해서 금융 사기죠. 쉽게 말해 금융 사기들을, 하늘소리님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금융 사기를 막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정부나 쉽게 말해 금융감독원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은 있었으나 조항도 몇 개 없었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소비자원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고됐던 건수가 적었다가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금융감독원, 뭐 국회 이런 데다가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네, 그 이슈가 생기면서 이번에 법이
바뀌는 부분이 보완이 됐고 개정이 됐고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사투자 자문업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본시장법에 제 101조에 보면은 기존에는 4개의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11개 항목. 근데 지금 이게 설명을 드릴 때 11개 항목이었는데 추가 더 3개가 더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교육을 받으면 더 얘기를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등록된 분들이 2,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법인이 한 590개가 되고 개인 업자가 1,400개 정도가 돼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 계속 설명 들으시면 아실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면 이게 그 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 우편 등을 위하여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 대통령 영의예요. 영으로 정한 것을 업으로 하는, 그거를 영위하는 사람들을 유사투자 자문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면, 여기 아주 쉽게 제가 그냥 요약해서, 유사투자 자문업은 내가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떤 주식에 대한 상품,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단방향으로 전달은 가능하나 쌍방향으로 얘기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여러분, 나도 이 부분 잘 몰랐어. 이거 불법이야. 종목 상담하면 불법이야. 종목 상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 근데 대부분이 1대1 상담이 가능한 거는 투자 자문업이라는 신고를 따로 해야 돼. 유사투자 자문업과 투자 자문업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투자 자문업은 지금 주식 리딩방이나 이건 투자 자문업이 없어. 대부분이 유사투자 자문업이고, 투자 자문업은 대부분 금융상품을 다루는, 예를 들어서 PB,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가 어떤 자산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 자문업 법인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만 쌍방향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상담도 가능하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7월 1일부로 이후부터는 종목 상담 행위 자체는 다 불법이에요. 이거 이 얘기 듣고 나 되게 충격 먹었어. 그 뒤에 계속 설명이 나와요. 저는 이건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관련된 컨텐츠는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건 이제 요거에 대한 뒷부분도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요거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유사투자 자문업과 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구분하면 딱 돼. 그러니까 유사투자 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뒤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 자문업은 기존에 그냥 신고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건 특별히 무슨 조항이 있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불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신고를 해도 야, 너 안 돼. 너는 신고할 수 없어라는 그런 조항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이제 크게 변한 거고요. 아무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받아주는 거야.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해도 이 아래 조항들, 이건 계속 보완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융 관련 법령이 이거에 벌금형을 받은, 선고받은, 또 집행이 끝났거나 끝났더라도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되지만 그 안 했는 사람은 유사투자 자문업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폐지하고 다시
다시 하고 싶다 해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신고 안 받아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사투자 자문업을 신고를 하면은 또 이제 그전에는 이런 교육이 없었는데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 금융감독원에서 실행하는 집합교육을 참여해가지고 이수를 해야지만, 그 대표가 이수를 해야지만 그거를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뒷부분 있지만 유효기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5년이 경과가 되면은 재신고를 해야 돼요. 또는 교육을 받고, 이거는 계속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완을 한다고 하니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신고하고 하여튼 신고하고 바로 되는 바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사자문사 신고를 그냥 질권 말소시킬 거예요. 금감원에서 그냥 말소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겼어요. 법조항이.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드리면, 그동안 뒤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칼을 들고 이제 재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뭐 이건 단순한 항목 중에 단순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금감원에서 그 유사투자자문업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유사투자자문사 애들이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런 유료방. 만약에 내가 유료방 하다가 방폭해. 그리고 사업자만 변경해. 대표자 변경해. 주소지 바꿔. 그리고 다시 또 신청해서 또 다시 영업해. 이렇게 할 경우에 법인인 경우는 1,800만원, 개인인 경우 900만원 과태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도 함부로 못 바꿔,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제 다 제도적으로 다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사고 치면은 다시는 이 업계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은 당연히 조심하겠지. 이상하게 안 하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별 5개 붙여놨는데, 미신고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법 벌 부과한다. 이게 무슨 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보면 지금 저 같은 케이스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괜찮아요. 저는 등록했어요. 저번에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유료방 막 얘기해가지고 일단은 그 관련해서 금감원에 등록이 됐거든요. 뭐 유료업을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케이스는 이런 거죠. 유튜브 방송을 해. 그리고 제 정보를 보고 어떤 분이 투자를 했어. 그래서 돈을 벌어, 매매를 해. 이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나는 이미 만약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등록을 안 했다고 하면 저는 교도소 가야 돼. 1년 동안. 머리만이면 더 제가 이거 강의 끝나면은 영상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이거 지금 걱정돼서 그래.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든 아프리카 채널이든 그냥 제가 취미로 그냥 내가 이제 종목에 관련된 정보를, 주식 정보를 막 올렸어. 근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그 팬이 구독자가 생기고 광고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내가 이거 따로 그 금감원 직원한테 따로 설명이 끝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봤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폐업 신고를 할 거다. 만약에 뭐 종목 상담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거기 있는 담당자한테. 아니,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유료방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유료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 광고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운영해. 주식 채널 하는데,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멘탈 관리인데 종목 상담을 못 해주면은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안 된대, 무조건. 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면은, 내가 그러면 뭐 그 다른 정보, 그렇다 쳐. 종목 상담 빼고 주식 정보를 내가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막 올렸어. 근데 인기가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광고 수입이나 따로 후원은 안 받아. 저는 지금 후원 안 받고 그냥
그냥 광고 수입만 발생해. 이 사람도 유사투자 자문업자인 거예요. 미신고. 이 사람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주식 컨텐츠를 막 올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챗이부터 후원 받으면 안 돼. 그냥 내가 그냥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에서도 별풍선 받으면 안 돼요. 그 돈을 받는 거거든. 별풍선도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업이라고 하면은 여튼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람한테 간접이든 직접이든 돈을 받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유사투자 자문업자예요. 사업자가 있던 없던. 그리고 그 업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 대상자로 보는 거예요. 금감원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만약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신고 다 해야 돼. 신고한 상태면 상관없어요. 신고하면 돼.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건 개미투자가 꼭 알아야 돼. 불법 행위 및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금강원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미등록 투자 자문 1임업 금지. 1임업 금지라는 게 뭐면은 여기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 자문업하고 아까 전에 유사투자 자문업하고는 업에 대한 성질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유사투자 자문사가 업자가 정보 위에 종목 상담을 해주면 투자 자문업자로 보고 그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한 거다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면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종목 상담을 하면은 투자 자문업자로 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거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투자 일임업 영업행위 영위 금지는 보면은 쉽게 말해서 투자 자문업 쉽게 말해서 자산을 내가 이인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행위, 그 투자 자문업 하신 분은 해도 상관없어요. 보통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서 그걸 해도 그런 영업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반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다 불법이에요. 계좌 비밀번호를 달라는 등 이런 거 다 불법이야. 하시면 안 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 사례가 나와 여기에. 쉽게 말해서 A 업체가 유료 회원들만 대상으로 1대1 주식 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 쉽게 말해서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카페 만들어놓고 1대1 주식 상담 게시판 열어놓고 특정 주식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밑에 댓글로 상담을 해주거나 유선 통화를 통해서 매도 가격이나 매도 시점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면 불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업체 같은 경우에 1대1 상담을 회피하려고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직원 3-4명 집어넣고 그 다음에 투자자 1명 초대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놓고 상담을 해주면 불법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편법으로 하다가 걸린 업체가 있대요.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온 업체가.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활용을 하더라도 개미투자 입장에서는 종목 상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나오더라고 세미나 중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에서 하는 종목 상담은 뭐냐, 그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하면 안 돼. 앞으로 그런 콘텐츠 만들면 안 돼. 과거는 그냥 다 오픈했지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부 안 하고 그냥 단순 리딩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 이것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면 이런 케이스 저번에 누가 우리 카톡방인가 대화 중에 어떤 분 친구분이 피해 당했다고 얘기했던 건데, 쉽게 말해서 어떤 유료 회원을 꼬셔가지고 야, 네가 네 계좌를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큰 수익 올려줄게. 그래서 네 공인인증서하고 비밀번호 알려줘. 내가 운영해줄게. 했더니만 나중에 수익 마이너스 90% 돼서 손해를 입은 거야. 이런 행위 자체도 무조건 안 돼.
안 돼요. 유료방도 상담을 해주면 안 돼. 종목 상담을 하면 안 된다니까. 모든 지금 유료방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상담 그냥 종목 상담 자체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불법이라는 거야. 금감원에서 판단하는 법적 조항은 그냥 정보 제공은 상관없어. 예를 1대1 하면 안 되고 여러 명이 있어도 안 돼요. 단체 그 대화방에서도 안 된대. 그 왜냐하면은 어느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시는 어떤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방송 중에 유튜브나 자기네들이 방송을 하면서 옆에 채팅창을 띄워놓고 여러 명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있고 거기에 뭐 상담해주는 사람도 있고 방송 리딩해주시는 거야. 업체에서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설명 듣던 사람들 다 멘붕이 왔어. 근데 여튼 그거는 나라에서 지금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7월 달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냐가 이제 향후의 유료방에 대한 성패가 이제 달린 거죠.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하여튼 위반 시 3년 이상, 이거 이렇게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이 생각보다 세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개미 투자자도 앞으로 7월 1일 이후부터는 종목 상담을 요청하는 자체도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업자를 괴롭히는 거야. 하면 안 돼요. 매너가 아니라 그게 법이야, 법 이제. 대통령이 정한 법이라고. 시행령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업자가 현혹을 해서 만약에 나 공인인증서하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내가 돈 불려줄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기존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유사투자 자문업 하시는 분들 이거 하면 안 되고, 개미도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되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미인가 투자 매매 중개업 금지. 이거는 뒤에 제가 설명을 사례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업체가 비상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게 옛날에 이희진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희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청담동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비상장 주식 갖고 장난치다가 쉽게 말해서 싼 주식 사다가 이거 앞으로 오를 거라고 얘기해놓고 회원들한테 그 가격에 팔아놓고 그 중간에 차익 챙기는 사례, 이거 사기예요. 응? 이거 하면 안 되고, 업자도 하면 안 되고, 이거 개인 투자자도 하면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 보호가 안 돼. 이거 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누가 이런 거 갖고 막 장난치면은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만약에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어떤 주식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 추천한 가격을 상대방인데 다른, 쉽게 말해서 통정거래.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개해 주는 거야. 어떤 특정 A라는 사람이 얼마에 내가 이거 살 거야, 몇 시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려는 사람이 얼마에 내가 매수 살 거야. 그래서 통정거래 하는 거, 이거 사기라는 거고, 이것도 유사투자 자문업자 하면 안 되고, 이거 다 불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작전 영화에서 봤던 그런 통정거래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선물 옵션 상품 투자 조언해준 업체가 이벤트를 통해서 회원에게 낮은 수수료로 해외 선물 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회원들한테 불법 선물 계좌를 대여 업체에 주게 소개해 주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다 사기예요. 이거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설사 이런 누가 얘기를 해도 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유사투자 자문업 하신 분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요것도 뒤에 한번 얘기를 다시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이런 거죠. A라는 업체는 인터넷 증권 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했고,
매수 자금이 부족한 지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종목을 비상장 종목을 추천했어. 되게 매력적이야. 내가 거의 홀린 거야. 개미 투자자.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권유를 한 거야. 대출 권유 이거 사기예요. 불법입니다. 절대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돈 없으면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만큼만 매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종목 추천해놓고 쉽게 말해서 리딩하는 사람이 선매수 해놓고 해당 종목 그 이후에 추천해놓고 자기가 그 가격에 판 거예요. 그래서 차익 챙겨 먹은 나쁜 놈이죠. 업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쉽게 말해서 이것도 작전은 영화랑 똑같은 거죠. 이런 거 위반 시에 이것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셨던 내용이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관련된 건데 이거 참 웃겨. 나 이거 듣고 빵 터져가지고 최근에 이런 광고 봤을 거예요. A 업체가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을 내세워놓고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수익률 95%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유료 회원들을 가입시켜놨어요. 업체 조언에 따라서 투자했으나 큰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런 사례인데 그 금강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금강원에서 조사했더니 이거 다 뻥카예요. 연간 수익률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다 조사했더니 이거 아니래. 이게 무슨 얘기면 일정 기간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을 단산 합산해가지고 3000%대 수익률이 나왔다고 근거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천한 것 중에 손실 나고 마이너스 난 거는 계산 하나도 안 한 거야. 내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그냥 단수 10% 올랐으면 10%, 이건 20% 올랐으면 20% 올랐다고 그냥 추천한 시점에서 오르면 그 시점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 계산 안 하고 허위 광고죠. 허위 광고에서 사람들 꼬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광고 해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2017년도 소비자 광고 브랜드 대상 수상했다고 기재해서 광고했던 그런 전문 업체 있는데 이거 다 금강원에서 조사했더니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허위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 보장 이런 거 10% 전후 배상 보장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허위예요. 이것도 사기로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금강원 조사했더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겼어. 대표이사가 그 유사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수익률을 인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수익률은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공인받은 거다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분명 회원이 신고했겠지.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금강원 담당자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확인해 보니 변호사가 한 말이 자기는 그 수익률에 대한 공증을 해준 게 아니라 수익률 그 문서에다 찍은 인감도장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공증을 해준 거다. 난 수익률은 모른다. 이거 다 사기예요. 이것도 사기더라고. 나도 이거 보고 빵 터졌어.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률에 대한 공증이 아니라 변호사는 그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감증명서 나오는 인감도장이랑 그 수익률에 찍은 자기가 확인한다고 자기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에 대한 진위 여부만 확인해서 공증을 해준 건데 그걸 갖고 그 대표이사는 광고를 자기 수익률에 대한 변호사 공증이라고 뻥쳐가지고 허위 광고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안 돼요.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 방송 보니까 나도 몰랐어.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그 이상의 그 사례들이 있더라고. 뭐 이거 말고도 크고 작은 게 엄청 많아요. 자, 엄청 빨리 진행했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타자 치다가 내용이 부족해가지고 기타 이제 불공정 행위에 관련해서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얘기면 그 쉽게 말해서 내부 정보 갖고 불공정 거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찌라시 정보라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주식 관련된 얘기할 때 이거예요. 친구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거 내가 어떤 회사 뭐 어떤 전략, 옛날에 제가 그런 예제를 들었었죠.
친구가 어떤 회사 뭐 기획실에 있는데 우리 임원이 야 이거 무슨 정보 좋은 거 있더래, 이거 주식 오를 거야, 이런 거 주식 사는 거, 이 정보를 매매 활용하면은 그 정보를 만약에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배포를 하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매매해도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행위 자체가 뭐 여러분들 이건 다 기존에 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질서 교란하는 행위, 이런 거 다 법조항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일체하시면 안 돼요. 공개되어 있는 정보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형사책임, 민형사책임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면은, 이게 정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는 최대한 중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또 이용해서 또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별도의 얘기인 거고, 그건 금감원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단속을 할 거고, 계좌 추적을 하든 뭐 딜을 하든 뭐 알아서 자기들이 이제 했을 거고, 우리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에서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해줘야지만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매매함에 있어서 좀 그나마 안전성을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사장님, 헤라님, 늦게 오셨네요. 앞에 방송부터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웃겼어.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앞에 그 위험한 사례들 다 얘기 드렸는데, 이런 사례도 진짜 위험해요. 이거는 소비자 보호원에 있던 그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가 보면은 어떤 유사투자 자문업이 연회비가 1억이라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1억짜리는 처음 들어봤거든. 1억인데 70억은 어르신한테 우리는 정말 수익률이, 우리는 추천하면 다 올라, 이런 식으로 꼬셔놓고, 우리의 회비가 연에 1억인데 내가 할인해서 3,600만 원만 받을게요. 3,6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할인 많이 해준 거잖아요. 1년에 1억짜리를 3,600만 원을 해준다고 해서 난 처음에 3,600만 원을 또 할인해서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3,600만 원을 회비를 1년치를 받은 거예요. 이 어르신한테 받아가지고, 이 어르신이 거기서 추천해준 대로 했더니만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해. 그래서 금감원에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더니만 그 업체에서는 자기가 1년치가 1억짜리 상품인데 분명히 다 약관이나 이런 거 공지를 했고, 할인해서 3,600만 원으로 저렴하게 드린 거고, 중간에 해약을 했으니 위약금 및 그 중간에 그 해약에 대한 부분, 할인한 부분까지 다 토해내셔라. 쉽게 말해서 헬스장 아시죠? 헬스장에서 연회비에서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헬스장 있잖아요. 해놓고 할인해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50만 원 70만 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비 받아놓고 해약하면은 어차피 환불이 안 되잖아. 그 기간만큼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 못 받잖아요. 얘네가 그렇게 똑같이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튼 이것 때문에 분쟁이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면은, 이렇게 고가 회비를 제한하고 회비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험하다. 뭐 잘하면 상관없지. 뭐 1억이라도 뭐 3,600만 원 회비를 주서라도 확실하게 돈 벌게 해주면은 당연히 그 돈이 아깝지 않지. 나라도 싸주고 주겠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됐을 때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금감원에서 준비했던 자료를 일단 1차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유사투자 자문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여기에다 전화하시면 돼요.
예, 한국 소비자 상담센터인데 여기다 전화하시면 그전에는 유사투자 자문업 관련해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면은 제도적으로 이런 예,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됐었는데 법조항도 잘 안 돼 있고 근데 지금 금감원하고 소비원하고 같이 지금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서 많이 도움을 드릴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방에서 뭐 그런 분 없겠지만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여기다 상담하시고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안 되면은 금감원에서 전화하시면 바로 돼요. 금감원에서 전화하는 게 더 빠르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려면 금감원에 전화하면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전화해도 뭐 어차피 국가 공무원이니까 뭐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아요. 친절하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다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번 설명회를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앞으로 공부 안 하는 개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불법 업체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예.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 저게 이제 정리가 되고 법은 계속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렇게 막 나라에서 뭐 저렇게 하겠다고 안 하면 다 이제 직권말소 시킨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지. 마음대로 못 하지. 이제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지. 그 과장하고도 못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업체들만 남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점차 법은 강화될 것이고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 영업 활동보다 활동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든가 아프리카 채널 운영자라든가 그냥 취미로 이렇게 어떤 SNS 컨텐츠 이용을 해서 어느 수익이 전혀 발생 안 하는데 올리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혹시나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인데 옆에다 애드센스 같은 광고가 붙어 있다. 그것도 수익이 발생한다. 넓은 의미로 그것도 유사투자 자문업자입니다. 미등록 업체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안 올리는 게 편해요. 만약에 저야 지금 이거 1년 전부터 거의 1년 돼가죠. 방송 활동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유사투자 자문업까지 등록을 해서 방송하는데 저는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활동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유료방을 만들어라 뭐 하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했다가 세미나 끝나고 그 담당자한테 그러면 나처럼 그냥 처음에 재미로 시작했던 그 주식 방송 콘텐츠를 운영했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1000명의 구독자가 늘어났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도 나온다. 크진 않지만 돈 몇만 원이라도 나온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고맙다고 방송 보시는 팬분들이 나한테 일정 금액 후원금도 준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유사투자 자문을 신고를 안 했으면 나는 미등록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법적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만약에 내가 그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나는 불법 활동을 하고 있던 거야. 그나마 그게 등록돼 있고 합법적으로 앞으로 그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그 교육을 계속 받고 정상적인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은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는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래서 난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하겠다. 만약 이게 아까만 상담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방송을 하냐. 사람들 별로 재미도 없을 텐데. 그런데 그래도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방법을 찾긴 했어요. 머리 회전이 그래도 바보는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로까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까지도 얘기를 해서 방법은 찾긴 했는데 그건 오늘 얘기는 못 해드려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런 앞으로 활동 자체가 앞으로 제재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헛된 꿈으로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 이건 그거였구나. 쉽게 말해서 뭐 점차적으로 불법 광고하는 업체가 없어지니까
요새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내가 본 끝물이라서 업자들이 광고를 좀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 보면은 엄청 광고해 요새 주식 광고. 저 이제 SNS 이것저것 몇 개 하는데 보면은 다 주식 광고야.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른 광고는 잘 안 보여. 다 주식 광고. 뭐 수익률이 어때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어때요? 이런 광고들만 나와. 마지막으로 회원 끌려고 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회원 모집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앞으로 그런 광고들은 못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도 헛된 꿈을 꾸고 개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식 투자 하겠다고. 와, 나도 저 사람이 그냥 알려준 대로 주식 투자하면 떼돈 벌 거야라고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분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개미들만 살아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는 계속 시장이 정리되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물어봐서도 안 된다. 앞으로는 종목 상담은 본인이 공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 이제 뭐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것도 이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아닌데 그 정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정보를 제공한 건 상관없지. 불투자 단수한테 해. 근데 그 사람이 유사투자 자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되어 있으면 해도 상관없어. 안 된 사람이 하면 불법이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되게 불편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유사투자 자문업 등록 안 한 인력이 사람이 주식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 새로운 리딩 채널이 나타날 것이다. 이 형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안에서 또 이제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방법을 찾아내겠죠. 자, 이제 일단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렸으니까 하여튼 이거 보시고 다시 또 필요하신 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돌려서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우리 카톡방에서 다시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거 하나씩 체크를 할게요. 종목 상담 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개미 투자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이 두 개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한 광고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딱 요거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종목 상담? 네, 말씀드려야죠, 뭐. 네, 하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짧고 굵게. 네, 바로 업데이트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 다시 보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뵐게요. 내일 저녁 방송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예 주식 공부방이었습니다.